중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다로 이렇게 그, 예, 그 뭐죠? 예,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회전한다, 공전도 하고 회전도 한다, 다 회전한다. 모든 것들은 블랙홀도 예외가 아니다. 또 우리 연리 이름 까먹었네. 예, 연리가 또 재밌는 얘기했죠. 양자 중력, 예, 양자 역학과 상대성 원리를 합치려는 대통령이장 원리가 중력도 양자적 관점에서까지 이렇게 분석하면 통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게 이론적이죠. 이론적으로 이미 돼 있어요. 그 실험에 입증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 4대 강력, 4대 힘 중에 중력이 제일 약한 힘이기 때문에 그 중력의 힘을 입증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런 실험이다 이거죠. 양자 얽힘의 독특한 성격과 중력이 일치가 된다면 그것도 양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증은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최후 약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와 미국 정부와 국일보는 같이 간다. 겉보기에는 규제 같지만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는 오히려 엔비디아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냐고. 국유본이 만들었다니까요. CIA가 만들었어요. 블랙록이라고. 최근에 블랙록이 매수한 게 아니야. 비트코인 물주는 블랙록이나 국유본이에요. 겉보기에는 막 그 이든영이 SEC가 비트코인 막 규제하는 것 같죠. 아니야. 비트코인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비트코인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놔두면 비트코인의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하마스 반군이다, 푸딩이다, 누구다, 베네수엘라다,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 왜 사용해? 뭔가 탈중앙화가 아닌데 탈중앙화된 거. 비트코인 탈중앙화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비트코인 코인이 무슨 탈중앙화야? 업비트로 인해서 잘 관리되고 있구만. 이거 자체가 탈중앙화라는 건 그냥 사기야. 그렇잖아요. 적당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적절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야, 국유본이. 코인 시장 키우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 하마에서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정치 논리로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이런 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게요. K-팝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췄습니까? 바로 찐꽁에서 한한령, 사드 문제로 한한령 떨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10억 인구의 그냥 수만이처럼 10억 인구 시장만 무턱대고 믿고 했다며 방만한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K-팝이 한한령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없는 문화산업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체질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BTS가 나오고 블랙핑크가 나온 겁니다. 그걸 인드라가 인정하는 스콧 스나이더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도 인정하잖아요. 국유본도 인정하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적 관점에서 오히려 사드의 찐꽁의 한항력 때문에 잘못된 그것도 사드 그 결정도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중국 애들도 알아요. 근데 메콩 시파르가 한번 내뱉은 말이어가지고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찐꽁 고위 관료들도 사드 정도는 찐꽁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데 메콩 시파르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보좌관 한번 잘못 떠가지고 헛소리하는 바람에 그걸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 키신저 형님 라인이 많이 또 작전 짜가지고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산업량이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한국 문화 산업을 키웠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 산업에서 이러한 대중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록 오히려 미국 산업 경쟁력은 더 높아진다. 오히려 독일 제조업을 보세요. 독일 자동차와 독일 전자업체들이 무턱대고 지난 20년 동안 중국 시장만 보고서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한 면이 컸단 말이에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떼돈이 들어오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와 독일 IT 기업들이 특별히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해도 되니까. 우린 해야 됐고. 그 차이가 오늘날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규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발이 78이고 규제가 22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규제가 아예 없어야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규제 없이 여태까지 세계 산업 크지 않았어요. 규제가 있기에 그 규제를 넘어서서 더 높은 단계로 기술 개발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78이 돼서는 안 돼요. 개발이 78, 규제가 2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그런 것들이 이 친구가 인상적인데, 이 친구 그 유튜버가 그 구글 매니아인데 이렇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 친구가 작정하고 이 친구가 칭찬했다는 건 굉장히 이번 테슬라의 이 로봇 발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애도 아니고 이 구글 매니아 이 친구는 원래 일론 머스크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작업, 이 로봇을 칭찬한다는 거, 인더라 또 이렇게 취직하려고 로봇공학 잠시 했잖아요. 예.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섬세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그 달걀을 집을 수 있다는 거,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굉장히 높은 기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로봇이 천천히 걸어가요. 그 많이 빨리 걸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다. 보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예, 로봇 동작에서 빨리 걷는다. 예, 이 로봇 손가락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리고 로봇이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다. 사람처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생명과학이 어디서 만난다? 양자생물학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오늘은 이거 할까? 한미동맹 형렬은 이두년 같이 갑시다. CFR 제임스 린 제이 스콧 스나이더 VOA 워싱턴 메리 베스 롱 앤서니 루이지에로 지명구석이다. 현재 미국 대선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우이파시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국 대선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우회적으로 우리 린제이 선생께서 말씀하셨고, 인도라는 이렇게 스콧 스나이를 대신해서 우이파시 럼프가 유죄 확정되면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 3분의 1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역풍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프랑스 대선 때도 확인한 바 내년 한국 총선 전에 지명에 대해 유죄 확정하는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이파시어 럼프 베프가 괴뢰의 자유파시어 반쪽 정원이지만 똘만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이면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좌이파시어, 수고통, 분홍부패, 매국노, 적폐, 반쪽미당을 패퇴시킨다면 우이파시어 푸딩이나 좌이파시어 반쪽 정원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기시다를 압박하고 있는 일본 우이파시어 반쪽 아베파에게도 경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좌우파 정부들에게
좌우파쇼에 굴종하여 가짜뉴스 일미나티 포퓰리즘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려울수록 정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성노령이 자유좌파 이든영과 적극 협력하여 워싱턴 선언 합의를 본 것처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헝가리 나 네타냐후 잘 하기 바랍니다. 네. 이탈리아 멜로니가 우파쇼로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상당히 온건한 정책을 해서 자유우파입니다. 멜로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누구죠? 밀레이 그 친구도 우파쇼 노선으로 가지 말고 자유우파 노선으로 자기가 공약을 했더라도 우파쇼 공약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인드라 조언입니다. 헝가리 친구도 잘 들어보시고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지잖아. 경제가 좋아지니까 무슨 뭐 러시아에 붙으면 좀 좋나 생각하고 누구 지시 받았겠지 구변 상위 귀족들한테 이해는 가는데 그런다고 정권 연장되나 안 된다. 마음을 고쳐먹고 에르도안이 요즘 터키에 대해서 얘기 없잖아. 에르도안이 우파시였는데 재선된 다음에 인드라가 예상했잖아. 에르도안이 자유우파 노선으로 좀 갈 것이다. 자유우파 노선으로 가고 있잖아. 좀 에르도안이나 이런 친구들 좀 본받아서 처신을 잘하길 바랍니다. 린제이 수석 부사장, 연구 책임자, 미국 정치와 정부, 여론조사, 세계와 미의 선거투표 그런데 관심이 전문가시다. 스콧 스나이더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미동맹 스콧 스나이더 속마음을 많이 표출했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스콧 스나이더 좋아한다고. 스콧 스나이더 VOA 워싱턴 출연했던 방송을 저는 항상 빠짐없이 봤고 또 뭐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스콧 스나이더 나온 거는 두세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콧 스나이더가 어떤 얘기하는 맥락들을 제가 상당히 이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스콧 스나이더 한 2년간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콧 스나이더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콧 스나이더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맥락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스콧 스나이더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인드라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스콧 스나이더가 그냥 뭐 이렇게 공치사 날린 거 아닙니다. 스콧 스나이더는 이렇게 스타일이 이 친구 스콧 스나이더는 이렇게 공치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덕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스콧 스나이더. 그리고 국유보훈 수준에서 CFR에서 덕담한다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고하시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스콧 스나이더가 처음이 아닙니다. 얘네가 빨간 글자 이렇게 한 거, 요런 대목 있죠? 저는 한국의 정치권 안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을 매기고 싶지 않지만 좌우파쇼 한 자릿수로 생각해 봅니다. 인드라보다 되게 낙관적이죠. 인드라는 두 자릿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관련된 잠재적인 선동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열대우로 인해서 성량 비율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좋은 비유죠. 한미동맹은 결혼이다. 인드라가 메리 베스롱 언니 좋아하지만 이분이 사이다 발언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인드라 주목하는 건 그 발언이 아니라 농언니 이상색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예. 농언니 인드라가 그동안 몇 번 나와서 봤을 때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성향이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건 아닌데 자유파 미국 공화당 색깔은 빨간색이고, 예.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색깔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빨간색이라는 거죠. 이거는 국힘이 빨간색이죠. 그걸 의식하고 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패널 좌석 배치도 인드라가 얘기했죠. 네. 왼쪽은 여당, 오른쪽은 야당. 앤서니 루지에로는 이분은 이제 자유파 미국 공화당 성향이세요.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자유 괴뢰 파시핵을 억제하지 못했음을 당연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인드라는 이것을 북핵 3원칙에 근거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거죠. 저는 이거는 인드라만의 독특한 국위본능과 북핵 3원칙에 근거해서 인드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책임이 없어요. 북핵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 그냥 북핵 프로그램대로, 전세계 핵 프로그램대로 여태까지 굴러왔던 거예요. 이거는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한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헨리 키신저 때, 키신저가 핵 전문가잖아요. 그때 짠 프로그램대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신저 형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이 핵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어요. 이 핵 프로그램은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 책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결혼이라는 건 그냥 한미동맹의 최상이에요. 근데 역대 최대입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지금은 그 외교 천지였던 이승만 대통령 때보다 지금 한미 동맹이 더 좋을 때, 역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는 역대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성렬형은 인드라 세계화 대통령, 세계화 미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유파 성렬형이 이때가 역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아요. 오죽하면 유럽,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질투할 정도입니다. 질투해요. 한미동맹이 이렇게 확고하면, 한미동맹이 좀 이렇게 흔들려야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도 끼어들 틈이 있고 깨짝깨짝할 수도 있고 좋잖아. 일본조차도 부러워하는 게 지금 한미동맹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문제 삼는 애들이 있잖아. 좌익파시오 반쪽미당, 무능부패 수고통, 매국노 적폐. 이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아야 돼요. 평생 결혼이 돼야 된다. 평생 결혼. 중간에 이혼하지 않고 평생 가려면 방법이 뭐냐? 100년 동안 가려면 과학기술 동맹, 경제 동맹으로 가야 된다. 여기가 지금 역대 최고지만 아직 끝은 안다 이거예요. 진행형입니다. 더 잘 돼. 더 한미동맹은 더 한국과 미국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좋고 또 국회의원이 계속 미국인과 전 세계에 K-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비욘드 코리아, 그 탈북 문제 다룬 게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죠. 예비 후보. 안 될 것 같지만 예비 후보라도 오른 게 어딥니까? 무슨 뭐 뉴욕 타임즈에서 무슨 한국 음식 올해의 요리 이런 거 소개하지 않나. 자, 소프트 파워 잊지 마시고요. 같이 갑시다. 우리 이든영이 대선 전에 같이 갑시다.
하셨죠? 같이 갑시다. 같이 동맹. 같이 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오늘 4부까지 가네. 네, 4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머피의 법칙 비트코인이 20% 40% 폭락 대비해야 59호의 워싱턴 참수작전 역량 충분. 아까 얘기했고요. 네. 화학동 가가지고 전기튀김지 마련했는데요. 네, 화학동에 중고품 매매로 유명하지만 주방거리 가구점 거리에서 신제품도 판매합니다. 브랜드를 튀김랜드에서 10여만원 더 비싼 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공장이 놀아가지고 저번처럼 그 헤드 대가리만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완제품을 샀어요. 그다음에 고양이. 고양이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탁탁 치면 불만 있다는 거예요. 네. 말 잘 듣네 이 친구는. 개냥이. 미카도 식탁 위에는 안 올라가요. 네. 안돼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우리 동네에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강토님 고맙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그거 대도 별로 제 생각에는 오토기어님 의견을 지지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아파트에 지금 길냥이는 계속 있었지만 개가 있어요. 귀여운 개가 있는데 목에 그 빨간 띠를 두른 개인데 주인이 있나 생각했는데 주인이 없어요. 계속 그러고 돌아다녀. 개가 그렇게 돌아다니. 강아지하고 개 사이인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됐어요. 계단에서 가만히 있어요. 친구. 귀여워요. 저는 개도 좋아합니다. 기르기가 힘들어서 안 키우는 거지. 그 다음에 손흥민. 이걸 주워 먹었다 하나. 이게 내가 이래서 찌라시를 안 보는 게, 내가 요즘 라이브를 안 보잖아. 인드라가 이제 그 반더벤 돌아올 때까지 반더벤 수비수가 돌아와야지 비로소 그 포스 감독의 공격 축구가 시스템을 갖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메디슨이 돌아와도 아직 시스템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반더벤이 돌아와야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반더벤이 돌아온 다음부터 연드라는 라이브를 볼 생각이고요. 뭐 성적에 관계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잘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식을 들으려고 찌라시, 스포츠 찌라시 이렇게 보니까 빈 공간에 빈 골대에 넣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주워 먹긴 줄 알았어. 기사만 보니까. 역시 찌라시, 한국 찌라시는 볼 게 못 돼요. 저 수비수가 엄청 많은데 하이라이트만 봐도 앞에 아이게스가 잘 얘기했네. 저기 위로 쏠 수도 있고 수비수 맞을 수도 있고 골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넣는데 저거를 빈 골대 그냥
주워먹기 한 것처럼 보던 애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찌라시 안 봐. 그다음 만리동 우리 알고밭 서울 동네 수님 만리동 최만리 여기가 이제 양정고등학교예요. 지금 송기정 학교죠. 양정고등학교는 이제 인드라가 다녔던 고등학교인데 송기정이 다녔던 학교죠.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목동으로 이사 갔죠. 여기는 송기정 공원이 돼 있어요. 이 동네를 좀 인드라 잘 알죠. 학교를 다녔으니까. 전두환 때 만들어. 인드라가 83년이면 고2 때, 고3 때인가? 고3 때네. 인드라 이거 얘기했죠. 왜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그게 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것과 그 일본에서 주장하는 그 민나 일본 문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친구는 약간 요것들을 구분을 못하더라고 이 친구도. 왜라는 것은 늘 알겠지만 중국의 해안가서부터 만주까지 다 있었던 게 왜다. 한반도 남부 일본 그럼 왜? 일본 왜가 다르고 중국 왜가 다르고 만주 왜가 다르고 한반도 왜가 다른 겁니다. 별개의 족속들이에요. 그냥 왜라고 불릴 뿐이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인들은 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보기에 다 동이족이다. 이런 중국 애들이 역사서에서 다 그냥 동쪽 있으면 다 동이족 아니야. 일본 애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애들 만주 애든 다 동이족 아니야. 다 동이족. 일본 애들까지. 걔도 관점에서 보는 때 왜야 다 걔네들은. 왜야. 그러면 마한 진한 변환이 왜냐 아니에요. 마한 진한 변환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도 고구려 유민이에요. 유민. 얘네들도 고구려 유민이에요. 고구려 유민이래. 고조선 유민들이야. 고조선 유민들이 남하에서 기존의 외족들을 통치해가지고 마한 진한 변환이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해안가에 도시국가니까 마한 변환 진환이 다 이렇게 정의를 못했을 거고 해안가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해적이다. 그냥 왜라는 건 해적이에요. 해적 그냥 간단하게. 인드라 강조했듯이. 그럼 산에 있으면 뭐죠? 산적. 그 말갈. 다 말갈이야. 본인들이 말갈이 아니야. 그냥 주변에서 말갈 그러는 거지. 넌 왜? 넌 왜? 해적. 말갈. 너는 산적. 정체로 불면. 그게 이제 삼국사기 이런데 다 그렇게 나오는 거다. 걔네들은 일본 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언제 이 일본 외하고 한반도 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됐느냐. 그게 한성백제가 망하면서 한성백제가 고구려 장수왕한테 망해가지고 저 충남 웅진 오늘날 공주로 피신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역 호족들과 연합정부를 설립하면서 그 지역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 해안가에 있던 외를 정복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외 애들이 수상전에 강하니까 일본 외 이쪽에 용병을 신청한 게 근초고왕인가 걔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본 외가 군사 도시국가로서 강국이었으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가 망한 다음에야 통일신라가 이루어진다. 통일신라가 왕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일본도 왕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야. 외에서 일본으로 고친 야마도 정권에서 일본 정권이 된 거는 통일신라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석이 나온 것도 그때고. 일본 외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민족이 그러니까 같은 어떤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일본이 오늘날 일본이라고 상관없어요. 한반도 외는. 중국 외가 다 일본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살던 말갈이 다 여진 사람은 아니란 말고. 거기에는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살던 토착인인데 단지 그냥 산속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갈 취급받은 거지 뭐.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를 자꾸 이게 막 이렇게
예, 한국 역사학계가 반성해야 되고, 특히 지금 한국의 국사학계는 좌우 파쇼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어. 예. 한국의 좌우 파쇼도, 그러니까 난 인들아 개인적인 생각은 국사학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을 국사 공부, 한국사 공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사 공부. 왜냐하면 국내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역사를 왜곡되게 본다 이거예요. 저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없애야 된다는 사람, 없애야 된다. 한국의 국사학과를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공부? 역사 공부만 아니야. 세계사 공부하면 돼. 세계사 공부. 예.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역사학과. 역사학과에서 다 공부시켜야 돼요. 세계사주의 중심으로. 그래야지 국제관광을 키울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 예? 국사학과, 서울대 국사학과, 이 좌우 파쇼의 진앙지 중 하나예요. 좌우 파쇼 세력들, 숲고통들이에요. 한국 국사학과 출신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주변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다 이렇게 하면 사람 대접을 하지 마세요. 사람 대접 안 해, 인들아는. 숲고통들이에요. 국사학과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람, 역사 인식을 예? 100년 전 숲고통 식으로 만들어요. 좌우 파쇼 양산지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고, 예, 우리 데이비드 맥스웰 전에 이제 수호재단 있던 분이고, 예, 지금은 현직은 아니죠. 예. 로버트 피터스도 많이 나오신 헤리티 재단, 미국의 자유우파 재단이죠. 친공화당, 온건파 예, 공화당. 예.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예. 사전발사 징후까지 공유해야 미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죠? 반쪽 민주당, 그 다음에 반쪽 민주당을 움직이는 애들이 반쪽 아베, 우유파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즉각적인 핵무기 배치 목적이 아니라 핵무기 배치가 필요한 때 대비한 방어책으로, 이런 게 다 북핵 3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영성과 중심, 지구라트와 피라미드, 그리고 아카드와 순환만, 매운맛, 수메르 경제사론. 예, 뭐 인드라가 모자라서요.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을 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수메르 경제사론에 대해서 도시, 상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특별히 내가 늘 얘기하던 얘기니까 아마루나 문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냥 이거는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드라 하여튼가 강조하는 건 절대진리, 성대진리,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요것만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해체론. 요 얘기만 계속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눈론까지만 얘기하고, 자, 한눈론은 과거에 이제 인드라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방송하거나 지나면 인드라가 어지간해 고치지 않잖아요. 한눈론을 신의 눈으로 보라. 그게 이성적 관점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인드라가 자유파쇼 시절에 저 한눈론을 얘기해서 그런 거고,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인드라도 그렇게 실수하잖아. 마자세론이 아직 덜 있고 자유파쇼였대 가지고 개념 변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인드라가 신을 어떻게 알면 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만이지 인드라가. 인드라를 스스로 식적화시키고 우상숭배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지. 안 고치고 일부러 안 고치고 있었던 거야. 저렇게 잘못된 쓴 개념이 있으면 놔두고 인드라가 이렇게 방송으로 잘못했다, 실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봐야죠. 대신에 인간으로 보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를 이렇게 쫙 볼 수 있잖아요. 서울타워나 남산타워에 이렇게 쫙 가면 뭐 롯데 월드 꼭대기 가서 딱 서울을 딱 바라보면 쫙 정정이 나오죠. 뭐 나폴레옹이 전투할 때도 보면 지휘관들이 다 높은 데 가서 쫙 내려다보죠. 그 삼국지 영화도 보면 조조나 뭐 송견이 막루 위에 딱 올라가서 전체 전쟁의 판도를 보고 있죠. 축구도 보면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축구의 전술 움직임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잘 보이죠. 그런 것과 같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판을 볼 수가 있다. 어떤 숲보다 나무를 볼 수 있다. 이 나무를 보는 걸 인드라가 중시한다. 그게 한눈론이다.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단 한눈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찾아간다라는 게 인드라 공부법인데, 꼭 여러분들이 이거에 적성에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으니까 꼭 인드라 말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무를 중시한다. 큰 걸 봐야지, 큰 흐름을 봐야지. 거기서 작은 흐름, 큰 흐름만 보다 보면 작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면에서 한눈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인터넷 지도 만들기, 그런 면이고, 두 번째는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인드라 저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세 번. 공부의 왕도가 없고, 인드라가 이런 얘기잖아요. 수메르 경제사론을 얘기 들었을 때, 인드라 수메르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인이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상에 쫓겨서 인드라 방송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인드라 방송만 보는 경우에는 수메르 경제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좀 응용을 못한다 이거죠. 만약에 응용을 하고 싶다, 인드라의 그 수메르 경제사론에 뭔가 조금 더 의견을 보태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수메르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해야 돼요. 인드라,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수메르, 인드라는 예를 들어 수메르면 수메르에 관련된 대형 서점에 나온 모든 서적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살만한 책이 없더라고, 시중에서. 안 샀지만 한 권 샀다, 한 권. 그 얘기는 안 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에 지난 10여 년 동안 수메르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아카드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어지간한 거 다 유튜브 영상이든 글들이든 샅샅이 본 사람이에요, 인드라가. 마찬가지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잘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려면 하세요. 전 적어도 그렇게 그렇게 딱 일단 공부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어떤 수메르 자료가 딱 인터넷에 온다, 영상이나 10초 만에 이거는 걸러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쓴다 이거죠. 저는 그런 판단이 서요. 지난 10년간 봤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드라 어떤 수메르 경제사론만 가지고서 뭐 이렇게 새롭게 자꾸 개념 정의하고 이래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거죠. 응용력이 약해지니까. 실제로 거기에 뭐 어떻게 돼 있고 신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이, 인드라는 좋아하지만 그런 개념 놀이하는 거, 설정 놀이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바탕 없이 역경철, 역사, 철학, 경제 어떤 기초 없이 그렇게 개념 짓는 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냥 소설로 쓰거나 이러면 심심풀이로는 괜찮은데 발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마지막에 실천론으로는 이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드라 이렇게 말로 방송하거나 글을 써야만이, 뭔가 이렇게 입력됐으면 출력을 해야지 정리가 돼요. 글을 쓰다 보면 원래 생각했던, 머리로서 정리됐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글이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게 정리가 돼요. 방송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출력해 봐야 된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교사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논은. 자, 그리고
수정 보충. 세계 최초 국어 황제는 프란시스 베어링입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로스차일드 런던 대화제 300주년 기념식을 2017년 했죠. 근데 그게 다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가 다 삭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뭔가 비판이 많나 봐요. 지금 프리메이슨이 공개 조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CFR이나 상극이나 록펠러 가문은 비밀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공개 조직화하는 거를 권하니까 프리메이슨도 공개 조직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인식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자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2017년에 한 걸로 봐서 이부 300주년 1777년 이 6월 24일을 이 친구들의 근대 프리메이슨 창립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런던 대화제가 있었죠. 17세기 말에 중후반에 이게 저는 메이슨과 근대 이전에는 메이슨이고 근대 이후는 프리메이슨이다. 달라요. 메이슨과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메이슨은 그야말로 음모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메이슨이야. 석공 조직에 불과했어요. 길드 조직이에요, 그냥.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런 음모 조직 전혀 아니에요, 메이슨은. 그러면 15세기, 16세기 때도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 비밀 모임으로 메이슨 조직이 있지 않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조직은 제 눈에 안경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메이슨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장미 십자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천년왕국 음모론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들 자신들은 자기가 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비밀 조직 자체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조직의 목적은 뭐다? 그냥 왕권 다툼. 뭔가 그 로마 교황청의 약점을 파헤쳐서 영국 국왕처럼 독립을 꾀하고자 하는 왕족이나 영국의 귀족 혹은 대사제 이런 사람들이 비밀리에 연구한 거예요. 중동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뭔가 그 소설에서 대체 소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뭔가 1000년 전에 있었던 마도 문명의 국가의 어떤 유물을 연구해서 비밀을 얻으면 그 힘을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턴도 연금술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지. 프리메이슨은 없었다. 메이슨은 있었다. 근데 메이슨과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메이슨이 비밀 조직 아니고 비밀 조직은 메이슨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프리메이슨이 됐느냐? 비밀 조직과 메이슨이 언제 결합하느냐? 바로 런던 대화제가 계기가 됐다. 대화제로 인해서 런던의 목재 건물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탔으니까 새로 런던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목재로는 화재 위험성이 크니까 돌로 된 거, 벽돌집을 져라. 돌로 된 걸로 져라. 석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석공 길드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수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런던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석공 길드는 자기 기득권 내서서 못해먹겠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 정부에서 귀족들이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서 한때 조금이라도 지금 석공 길드원은 아니지만 석공의 조수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돌을 다뤄봤거나 아예 목수 출신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와라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석공 길드에서 좀 깬 사람도 몇 사람이 싸바싸바 설득하거나 뇌물 주든가 어떻게 하지 방법을 해서 석공 길드에서 탈퇴시켜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사서 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어떤 도시 설계업 가였기 때문에 나중에 워싱턴 DC도 만들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프리메이슨이 탄생한 거예요. 비밀 조직과 렌이 어떤 비밀 조직이었겠지. 왕실 소속. 그것과 메이슨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정신이 건설에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어떤 초기의 취지는 뭐냐? 런던 대건설,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건설 이런 거예요. 세상을 건설하자.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신세계를 만들자. 그 애초에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모토도 그때서야 히랍, 페니키아, 석공 걔 신화를 채용해 가지고 얘를 원조로 삼은 거죠. 그것도 약간의 이제 좀 프리메이슨 좋아하지만 약간의 뭔가 전설을 막 이렇게 좀 뻥튀기한 게 있죠. 제가 생각하면 뻥튀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뻥튀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영국은 자연스럽게 경제 중심, 과학기술 중심이 된 거예요. 건축은 종합예술이에요. 종합과학이에요.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과학기술이 필요해요. 당대에. 그러니까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그러니까 종합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지식을 중시하게 됐고. 그게 쫙 계몽주의가 돼서 유럽에 퍼졌는데 유럽에서는 영국과 달라가지고 카톨릭이 하고 있으니까 이쪽 애들의 관심사는 뭐다? 몰락기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영국처럼 국교회 같은 거 카톨릭을 유지하되 국왕파와 교황파 음모론에 맨날 나오는 게 있죠. 국왕파와 교황파 그 모차르트 영화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프리메이슨이었어요. 국왕파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독립하자. 그럼 몰락기족에게는 색다른 얘기고 이런 걸로 잘 썰키면 국왕한테 잘 보일 수 있어가지고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쫙 유럽에 퍼진 거예요. 처음에는 유럽 대륙에 왜 퍼졌냐? 거긴 불난 것도 아닌데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영국처럼 국교회 같은 거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정교 분리를 시키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뭐든지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볼테르가 영국 유학 갔어요. 볼테르가 영국 유학 가서 프리메이슨이 된 거거든요. 볼테르가 그런 것처럼 가서 보니까 걔들은 정치가 중심이 아니라 경제가 중심이네.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고 보다 나은 경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더라. 그러나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 볼테르도 경제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유럽 사람들은 경제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진짜로 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순수하게 거의 순수하게 정치 중심인 일루미나티가 탄생하게 된 거고 흑화된 거죠. 망했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코뱅파, 페양파 차이, 루소 얘기 이런 얘기를 쫙 했고 이 과정에서 그 나폴레옹이 우연스럽게 등장했고 프랑스 혁명에는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많이 관여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얽혀가지고 우연하게 발생한 거예요. 다들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영국 런던 프리메이슨만 하더라도 그냥 왕실 교체, 왕권 교체 이 정도였지 이렇게 크게 된 것도 아니었고 왕권 당시 루이 16세도 친프리메이슨이었는데 이 친구의 생각은 아까처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 카톨릭 유지하되 이 정도만 생각했고 올롤레 평등공이라는 올롤레 항공은
영국식 입헌 군주제를 지지했고 친영국적이었고 영국의 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왕권 교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런던 프리메슨한테 맨 처음에 이 친구로의 왕권 교체를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짰어요 분명히. 반면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프리메이슨 의식을 치룬 라파에트 같은 사람은 미국식 공화정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라파에트는 귀족이지만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또 미라보 같은 사람, 또 일루미나티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백과사전파, 그 사람들도 백과사전파 자체가 유대교의 탈무드를 본받아서 우리가 백과사전을 만들어보자. 탈무드가 성경의 주석이잖아. 그런 것처럼 주석을 달아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게 프리메슨 백과전서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얘기했죠. 프리메슨 어떤 목적에는 성경에 등장한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을 질투해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유대인보다 낫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프리메슨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너네는 탈무드야? 우리는 백과사전이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전 세계에 오늘날 옥스퍼드 사전이다 뭐다는 건 사실상 다 프리메슨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브리테니커다. 그 지루한 작업을 누가 다 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리메슨들은 그러니까 노조가 길드가 노조잖아. 노조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런던의 예를 들처럼 수고통이다 여기였어요. 길드가 자기 기득권만 생각한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다. 자유석공. 저 기존의 메이슨 조직은 자유석공이 아니야. 걔는 프리하지 않아. 조직에 얽매여 있어. 그러니까 나쁜 노조, 나쁜 길드, 나쁜 석공이 일루미나티라면 자유 근로자, 자유인, 자유석공, 이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취지다. 조직에 얽매이지 마라. 기득권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써야 된다. 당신들은 당신의 기득권들을 위해서, 자기의 계급을 위해서, 계급 파시즘을 위해서 성당을 짓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다. 이해하셨죠? 자유석공. 그리고 이제 파리 대동방 로지 그랑 오렌트 드 프랑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더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프랑스에는 수많은 나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이 파리 대동방 나치예요. 이 파리 대동방 나치가 인근의 모든 나치들을 다 인수통합해가지고 큰 교회가 된 거죠. 말하자면 이 파리 대동방 나치가 규모가 커진 만큼 그 안에는 수많은 분파가 있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친 루이 16세파, 올레앙파, 뭐 라파에트파, 뭐 일루미나파 다양했다 이거예요. 그러던 게 나폴레옹이 정권 잡은 다음부터는 나폴레옹파가 주류가 됐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을 사실상 인정했어요. 근데 내놓고 인정은 못했죠. 당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정권 내에서는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프리메이슨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을 자신의 친위대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류가 된 거야. 수직간에 나폴레옹의 신입 회원들이, 프리메이슨 신입 회원들이 다 나폴레옹파가 된 거예요. 이 나폴레옹파가 나폴레옹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주류가 되는 거죠. 쪽수는 적은데, 쪽수는 많은데,
간부급이 다 주체가 된 거죠. 그렇지만 나폴레옹 시대 때 잡혔던 네트워크망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그 힘과 그 다음에 파리 로스차일드가 자신의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나폴레옹 3세를 지원하면서 다시금 나폴레옹파가 주류가 됩니다. 프리메이슨에서. 그리고 1870년대에 보부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파리 뽀면이 일어났습니다. 힘들어 알겠죠, 그거. 1870년. 그때 영국 프리메이슨과 프랑스 프리메이슨이 갈라서요. 겉으로 내는 명분은 우리는 프랑스 프리메이슨은 영국식 군주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명분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보부 전쟁 때 영국 프리메이슨과 로스차일드가 자신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서 프랑스 1870년대 8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를 고발하라. 그 유대인 장교 나오죠. 그게 다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를 반영한 거예요. 프리메이슨에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이 왜 미국에 자유여신상을 보냈습니까? 자유여신상이 프리메이슨상이잖아요. 왜 보냈겠어요? 자신들은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프랑스는 미국식 공화정을 지지한다. 우리의 정신은 당신의 미국식 프리메이슨과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 건축가들이 이렇게 설계해서 자유여신상을 보낸 겁니다. 미국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른 데서는 음모론이다 뭐다 이렇게 허접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드라가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프랑스 혁명이나 보부 전쟁, 파리 코뮌에 대해서 이렇게 나폴레옹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들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어링감은 이 시기에 10년 동안 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혁명 때에 동인도 회사 권력을 잡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나폴레옹 군대가 영국 웨일즈 쪽의 땅을 영국 서쪽의 땅을 처음으로 쳐들어와요. 뭐 실패로 끝났지만 피시가드 전투라고 하는데 그 피시가드 전투로 인해서 영란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해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영란은행도 장악하는 것이 베어링이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도 조율했던 것이 베어링이다. 줍줍했다. 유럽이 각국이 전부 유럽에 신경 쓸 때 해외 식민지들이 다 붕 떠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줍줍한 것이 베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의 추정이지만 1812년 미영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에 진격했느냐, 그것도 둘 다 저는 그 배경에 베어링이 있었을 것이다. 베어링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어링 입장에선 나폴레옹 전쟁이 질질 끄는 것, 짧게 3년 만에 끝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어주기 원했어요. 프랑스가 약간 나폴레옹이 힘이 없어질 것 같으면 프랑스에 힘을 실어주고, 나폴레옹이 좀 강하다 싶으면 나폴레옹의 세력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폴레옹 전쟁을 질질 끌면서 베어링의 국유 황제 가문의 권위를, 지지 기반을 단단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로스차일드는 1825년 런던 로스차일드가 일으켰죠. 런던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런던 대공황에, 금융공황에 하는 바람에 베어링을 엿먹였죠.
그러면서 점점 지지 기반을 잡기 시작하고 얘들아 얘기했듯이 동인도 회사 그다음 보복전쟁을 통해서 그 황제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라스카 협상에는 베어링이 아니라 알라스카 협상에는 러시아와 짜르와 미국 대통령이 했는데 그 중재자가 누구다? 로스차일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IT의 흑인 지도자가 났죠. 이분도 프리메슨입니다. 얘들아 알겠죠. 중남미의 모든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리메슨이었다. 프리메슨 수신호 유명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시 57분 2시간 반 정도 했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해피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액대민들아 저주요 대한민국이요 인들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감당해볼게.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자,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디프런스 고맙습니다. 각도님 고맙습니다. 잘 감당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